와, 한번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방법은 잘 팔리는 방법 3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3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 잘 파는 데는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요. 상품은 우리가 좋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것이 아니고 잘 팔렸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팔려야 하는 거잖아요. 일단 뭐 좋아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그거는 기본적인 거야 되고, 정말 있어 시작은 어떻게 보면 잘 팔려야지 되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모든 것들을 이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불편 불편, 유지, 욕망. 자, 불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꼭 갖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 경우에도 이 3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 제가 이걸 좀 시작을 했을 때 불편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불편? 할 수 없는 것을 해야만,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 자체가 불편해야 되잖아요. 불편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이거를 실시간 채팅은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영민 님이 굿모닝 하니까 잠깐 제가 이게 말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중간에 끊겨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는 시작하고 15분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5분은 여러분하고 질문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 분도 계시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상품은 좋기 때문에 팔리는 것이 아니고요. 팔리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팔려야 되겠죠? 잘 팔리려면 기준을 소비자층에 맞춰야 돼요. 나한테 맞추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내 기준에 요 정도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런 소비자한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 판매자, 그리고 이 대표자한테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사업 선정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 3가지를 꼭 생각을 했어요. 불편, 유지, 욕망. 첫 번째, 불편한가? 사람들이 이거를 하려고 할까? 살려고 할까?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불편한 걸 해소가 됐으면 사람들은 한 번 돈을 내고 끝까지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3번째, 욕망. 이걸 건드려야 돼요. 왜? 사람은 항상 욕망에 차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현시키는 그런 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정말 불편해야, 절실해야지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욕망으로 따지자면 날씬하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욕망이에요. 근데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 다이어트 보조제를 산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러 간다거나,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람들은 일단 불편해야 돼요. 내 몸에 이상이 와야 꼭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이런 걸 도움을 받고 싶어 하죠. 왜? 우리는 살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은 내 몸이 불편해야지 이런 상품이든지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그 불편이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면 사람들은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유지하고 싶어 해요. 우리 그런 마음 다 들잖아요.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난 다음에 살이 더 빠졌어. 아니면 운동을 하고 빠졌어. 자, 다음에는 이거를 계속 돈을 안 쓰더라도 유지하고 싶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욕망.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최종적으로는 모두 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과 동시에 하고 싶어 하는 목적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욕망을 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불편 유지 욕망으로 갈 수도 있고, 욕망 불편 유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3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기승전결처럼 서로 물론 결론이 이렇게 나야 된다는 게
제가 그동안 이 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생각해 왔던 겁니다. 자, 저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불편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집을 일단 불편해야 함을 그 요소를 저는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항상 쓰고 있는 표 같은 슬로건이 살고 있는 집, 살고 싶은 집으로 당신 지금 머물고 계신 곳 편안한가요? 이렇게 저는 항상 화두를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편하잖아. 지금 힘들잖아. 정리가 안 돼서 불편하고 정리를 못 해서 불편하고 정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그 불편함을 자극을 시켜야 되고 그거를 해소시켜 줘야지 이 상품이 잘 팔립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섰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지 편안한가요? 그러면은 100에서 99는 불편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그 불편한 요소를 딱 건드려 주면 사람들은 이 상품을 잘 사게 됩니다. 두 번째, 유지라고 했잖아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유지라는 게 어, 유지라는 거는 오래 가야 되는데 그전에 이 일이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계셨어요. 근데 그 유지 방법을 뭐 시스템화라고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유지를 하는 방법을 물건을 수납하는 방법에 기준을 많이 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심이 드는 거죠. 이거 유지 못하겠다. 저부터도. 왜? 사람의 습관을 바꿔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탁 맞춰놨는 거 오래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거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오래되면 안 되죠. 왜냐면 또 안 돼서 내한테 또 이거를 맡기든지 내 물건을 또 사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소비자는 안 그래요. 그래서 한 번만으로 모든 것을 유지하기를 바라죠. 우리도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에 PT를 하고 살을 쭉 빼고 난 다음에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죠. 근데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정말 내 습관을 바꿔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물건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가구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초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혹했던 게 가구 재배치, 가구 재배치를 통한 공간 재구성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물건은 쉽게 돌아올 수도 있겠다. 물건은 뭐 쓰레기 봉투 접는 방법, 바지 뭐 접는 방법 이런 거는 내가 어 금방 할 수 있겠다. 저거 뭐 서비스 안 받아도 따라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가구 재배치 막 냉장고가 여기 있던 게 저기 가고 막 가구가 여기 높아 있던 게 눕혀 가고 막 이러니까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우리 집에 머물러 있겠다. 우리 집이 항상 유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저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 품목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 상품을 사서 오래 유지하고 싶은 이 좋은 상태, 이걸 유지하고 싶은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세 번째, 욕망입니다. 자, 욕망. 누구나 단정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 자극을 이끌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마케팅할 때 욕망을 앞으로 당길 수도 있어요. 자, 불편유지 욕망이라는 거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접근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홍보를 할 때는 세상에 욕망을 건드리는 것도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흐트러진 비포의 상태의 집을 클릭하기 쉬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 우리가 딱 봤을 때 나 저 집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를 클릭하게 되나요? 세 번째잖아요. 자, 비포 뚱뚱한 사람을 클릭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왜냐하면 내가 불편하면 그걸 하겠지만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 너무 날씬하고 좋은 상태, 건강한 상태, 막 피부가 맨질맨질한 상태를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그 욕망이라는 걸 누르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왜 이게 이제 모든 온라인화 됐다 보니까 제가 이제 누르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클릭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욕망을 자극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하면 소비자는 이 상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상품을 발전시키고 구축해 나가는데 이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 욕망을 제 일에 비추어 보면 항상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2017년과 그리고 중간에 2022년 2020년 코로나를 닥쳤을 때,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끝날 무렵 이때의 사람들의 니즈는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단정한 집이지만 아니요, 구체적인 목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항상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시장 조사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제일 쉬운 게 시장 조사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 들고 우리가 대기업이 아닌 이상 그렇게 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욕망은, 집에 대한 욕망은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항상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SNS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바, 그리고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해야 되고, 특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알고리즘을 잘 타야 돼요. 모두가 원하는 게 알고리즘으로 나타나니까요. 제가 기획력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오지랖이 워낙 넓은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걸 되게 많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누군가가 같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저 혼자만 잘 되는 것보다는 또 누군가가 잘 되는 것만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나의 발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 모두가 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는 진짜 뿌리 깊이 있거든요. 어, 제 주변에 이제 준블리에라고 제 가깝게 여기 서울에 와서 강남에 살고 있는 요 세 명의 여인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이들이 각각의 장점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장점을 내가 모아서 유튜브를 해봐라. 뭔가 당신들도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그런 거를 시작해보라고 제가 처음으로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이들도 실행력이 있어서 이 세 명이 바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꽤 영향력 있게 공부도 하고 인스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또 놔두는 게 아니라 제가 늘 관심 있게 지켜보겠죠.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이들한테 한번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 세 가지. 불편, 유지, 욕망, 요 세 가지를 꼭 건드려라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선크림을 공구를 하더라고요. 준브리에서 선크림을 공구를 하는데, 공구를 할 때 이제 그 인스타를 통해서 할 때 보니까 이 피드에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선크림을 판다고 해서 선크림을 바다에 가서도 찍었고 뭐 산에 가서도 찍었고 일상생활에서 다 찍어가지고 그 상품을, 피드가 보통 이렇게 정사각형이잖아요. 1대1 비율에 약간 배경은 다른데 그 선크림이 제품이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나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나져 있고 그 두 번째 그거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아니 이렇게 제품군을 정면에 빵빵빵빵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클릭 안 한다. 당연히 선크림 파는갑다 싶으지 그거를 클릭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어쨌든 사람들의 피드는 욕망을 건드려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케팅을 할 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자,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크림을 사는 사람들의 욕망은 뭘까요? 네, 피부가 뽀얘지는 것 이상을 더 나아가서 예쁘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을 사게 되면 뭐가 되고 싶은지 이 인플루언서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면서 제가 이걸 다 제가 만들어 드리면 이 집이, 당신의 집이 이 집들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맡기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들한테는 강남 아줌마라는 약간 그 기품과 이런 교양이 좀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드러날 수 있게 항상 첫 피드에는 그걸 딱 나타내라. 그리고 피부를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품 있는 여자의 피부, 교양 있는 여자의 피부, 이게 우리가 욕망을 자극하는 점이잖아요. 그게 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편과 유지는 조금 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매번 똑같으면 지루하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피부가 불편하십니까? 기미가 올라와서 걱정되십니까? 뭐 요거를 탁 자극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네. 나처럼 이렇게 좋으려고 하면 이 자외선 차단제를 써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자외선 차단제를 빡 나타내면은 사게 된다는 거죠.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근데 나는 아니잖아. 근데 이것만 사면 된다고. 라는 것들을 무언으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또 이들이 또 실행력이 또 대단합니다. 바로 그렇게 피드를 바꾸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인사이트가 달라져요. 인사이트 그 피드를 보면 거기 들어가 보면 얼마나 내 팔로워 상대 아닌 사람들이 팔로우인 사람들이 얼마나 받느냐, 아닌 사람들이 내 피드를 얼마나 받느냐가 보여지고 저장하기가 되면, 그리고 댓글로 반응이 있으면 이거는 먹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팔려고 하는 상품,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항상 댓글을 쓰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저장을 시키고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으로 기재될 때까지 보통 5시에 하더라도 이 12시 정도는 넘어야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 쓸 데가 없어가지고 안 쓰고 계시고 또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꼭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의미로 지금 항상 메모를 꼭 하시고, 뭐 12시에 다시 이걸 찾아가지고 댓글을 쓴다, 이걸 여러분들도 힘들 수가 있으니까 내일 우리가 아침에 5시에 만나니까 5분 전에만이라도 그 써놨던 거를 갖다가 지난 영상에,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여러분도 이게 온라인으로 기록이 돼야 돼요. 물론 이렇게 수첩이 적죠. 저도 이렇게 적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가지고 여러분 딱 적어놓은 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메모했는 것만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 방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리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면서 그 기록이 정당화를 시키고 영향력을 끼치기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인스타 피드에도 제가 또 옮깁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오프라인에 하지 말고 다 보이게끔, 그래야 나중에 이게 실현됐고 이게 성공이 딱 되었을 때 기록으로 남아져요. 내가 이걸 이렇게 시작을 했다. 우리 요즘에 사람들은 어떤 상품을 살 때 짜잔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키워 나가는 그런 기쁨을 느끼시거든요. 특히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아니면 이 상품을 하는 소비자들한테 팔려고 하는 대표자의 이런 영향력을 좀 기대치를 올리려고 하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될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 이거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했던 게 사업을 홍보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인플루언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내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 기록하래. 그래서 기록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작을 하세요.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이거를 온라인으로 기록해라.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면 반드시 여러분 이 세 가지 유지, 불편, 욕망을 여러분이 팔려고 하는 상품에 꼭 대비해서 작성을 해주세요. 내일 5분 전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500명이 되면, 유튜브 구독자 500명이 되면 한 분을 선정해서 제가 1대1 대면 컨설팅을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때 이런 기록도 제가 참고 자료로 쓰겠습니다. 왜? 1대1 제가 4주 동안 매일은 아니겠지만 4주 동안 이런 일정한 시스템으로 여러분하고 진행을 할 건데 이것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어머나 벌써 20분이나 제가 말을 했구나. 자, 그러면 5분 동안 여러분 질문해 주세요. 자, 지금 아까 전에 이영미 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깐만요. 네, 이영미 님 굿모닝 하셨고, 차이님 처음 했는데요. 네, 인스타에도 인증사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인증샷 지금 좀 웬만하면 몇 번 더 캡처를 하셔서 좋은 상태를 하셔도 되고요. 사진 찍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이걸 인스타에 올리세요.
자, 우리가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면 김미경 그 강사님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분 보시면 이 내 혼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도 더 열심히부터 한다라는 걸 표현해라라고 해서 짹짹이라고 해서 뭐 처음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자기네 인스타에 곧 올리게 하셨잖아요. 그게 왜냐? 자, 우리의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혼자 하면 또 외롭잖아요. 같이 한다라고 하면 또 의사도 되고 서로 간에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님, 그러니까 이게 댓글이 처음이셨죠. 그죠? 이현미님은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했을 때도 기록을 이제 채팅을 쓰시니까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차이님은 제 기억으로는 이름이 처음 제가 성함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요.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데 발자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죠? 전부 다 3분 정도 계속 함께 하고 계셨는데 한번 채팅으로 질문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차이님, 첫날부터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스타에도 인증샷 올려도 좋습니다. 네. 제가 이게 눈물이 계속 나요. 여기 보면 흉터까지 생길 정도로 요새. 맞아요. 김미경 선생님과 514 모닝 챌린지 하다가 올해는 이지영 대표님과 해서 너무 좋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창업이라는 똑같은 목적이 있어요. 미라클 모닝은 여러 가지 자기 개발, 성공 부여 막 이런 건 있지만 저는 핵심 과제가 있고 또 우리 모두는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특히 40대 이상이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저가 이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비자층은 정확해야 되니까. 그래서 35에서 55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좀 자극을 주고 싶었던 거죠. 시라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불편 유지 욕망에 따라 작은 시도들을 할 때 중간중간에 이게 잘 되고 있는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이 제품을 사는 사람한테. 우리가 제품을 사고 나면 이 사람들한테 후기를 또 왜 올리라 그래요? 후기 올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면 내가 음식을 잘 막 만들었어. 잘 만들고 있는데 이게 잘 되냐라는 것들을 항상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맛있게 드셨습니까?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SNS에 이런 후기를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사이다 한 병 주면서. 그게 자료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판매를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후기를 꼭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뭐 상품 만약에 로켓 배송 같으면 배달은 빨리 되셨습니까? 뭐 상품에 문제는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묻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이 사용을 할 때 어떤 동기로 구입을 하셨습니까? 이거를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상품을 사서 이게 좋은 내 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욕망은 이걸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제품을 구입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도 괜찮죠. 근데 우리 그런 거 쓰기 쉽나요? 안 쉽잖아요. 그러면 네. 시라님이 사업 초반에는 후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군요. 초반부터가 아닙니다. 끝까지 지금도.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왜? 받아야 되죠. 받아야지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분명히 처음과 지금은 분명히 다를 텐데 이 다른 시기에는 저희도 상품이 많이 개발됐고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어떻게 상품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인테리어도 같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품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발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이거는 하셔야 되고 초기에는 이거를 갖다가 무료로도 주잖아요. 무료로도 준단 말이에요. 시라님이 어떤 상품을 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연필을 만약에 판다라고 했을 때 이 쓴 사람들한테 그걸 항상 물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마케팅 하려고 이거를 무작위로 해서 단 몇 분한테 이거를 돌려봐야 돼요. 그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고 네. 그거를 내한테 나 이거를 한 10자루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이거를 이 3가지에 맞춰서 나한테 피드백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너 같으면 이거를 갖다가 사겠느냐? 이거를 사면은 잘 쓰일 것 같으냐?
그리고 욕망은 사실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거를 통해서 바른 글씨, 예쁜 글씨,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글자의 상태? 그런 것들을 사람을 욕망을 시켜야 돼요. 이 연필만 쓰면은 당신도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글 잘 쓰는 거하고는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만 쓰면은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썬더 이 대표가 썼던 그 연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나도 썬더 이 대표 되고 싶어서 저거를 사야 되겠어. 그리고 이것만 쓰면은 글이 잘 써진대 라는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 불편하다고 하면 뭐 이거 샤프심 끼고 이거 너무 그렇지 않나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 그런 거라든지 글을 쓸 때 볼펜으로 쓰게 되면은 이게 필기감이 없거든요.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처럼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 뭐 이런 거라든지 유지를 하려고 하면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 글을 잘 쓰게 됐다. 연필을 해서 뭐 필기감이 좋아서 자꾸 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후기를 일부러라도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참고로 여러분 제 서비스업을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이거를 경험하게 하고 이거를 그 누구보다도 글로 사진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때는 저는 그거는 안 됐잖아요. 지금은 제 상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잘 풀이하고 사진도 잘 찍겠지만 그걸 한 5년 됐으니까 그거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건 없었거든요. 상품에 대한 지식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체험단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써주시는 분들 공짜로 해주고 자, 그것도 제가 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상품을 판다고 하면 기해서 나눠줄 수 없다? 아닙니다. 기하기 때문에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상품을 제공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차이 욕망을 건드려 구매하겠다고 불편이 해결 안 됐다고 불평할 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두려우면 제가 유튜브를 할 때도 두려웠겠죠.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일 두려운 건 뭐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 먹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욕 얻어먹습니다. 저도 욕 얻어먹어요. 자, 이영민이 불편유지 욕망 기록 후기 인스타 블로그 쉬고 있었는데 매일 꾸준히 기록 다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영민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특히 또 내 타겟층이 20대가 아니죠. 20대가 아니면 20대의 상품이라고 하면 인스타에 하시기 좋아요. 그런데 저희 서비스업은 35에서 55가 제일 타겟이고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인스타를 안 합니다. 크롬 안 들어가고 구글 안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그냥 네이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내 타겟층이 중형층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도 아직까지도 뭐 수성구 맛집 지금 저 있으면 강남 맛집 강남 놀러 갈 만한 곳 이런 걸 해서 네이버에 치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필수 항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라님으로 돌아가면 아까 시라님이셨나요? 차이님이셨나요? 제가 아마 3분 4분은 꼭 기억할 것 같아요. 차이님이 그 아까 두렵다 했잖아요. 자, 그 두려움은 무조건 있다라고 그러니까 두려울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발전이 되죠.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고객님들이 후기를 쓸 때 좋은 것만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9가지 좋은 거 쓰시면서 바라는 마음에서 더 발전되기를 상대가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를 꼭 불만을 쓰세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아쉬웠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아쉬웠다고 라고 하면서 그 지점을 다시 파악하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진짜 노력을 하거든요. 사람은 발전이 없으면 안 되고요. 이런 실패의 불평과 이런 것들을 거듭거듭 떼야 되지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평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고 그 식당 같은 데를 마지막으로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불편해서 화장실이 불편했어요. 마지막에 요 음식이 여기 조금 짜웠어요. 뭐 이런 것들을 그거 듣기 싫어하시면 안 되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듣고 개선하시면 분명히 그 손님이 다시 오시게 됐을 때 여기는 노력하는 곳이구나.
내 의견을 받아들이는 곳이구나 해서 더 단골이 될 거고, 새로 오시는 손님은 그 전에 그러한 불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차이님,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분명히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영미님, 차이님, 그리고 시라님, 세 분 아마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 사업도 꾸준히 저도 성장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드네요. 그럼요. 기억하겠습니다. 처음에 한 10분도 들어왔고 30분도 들어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총 3분이 남으셨습니다. 이 3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하시고요. 내일 꼭 기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